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함정을 우리가 건조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지난 6월이었죠. 미 트럼프 대통령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후 한미 정상은 7월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서 만나서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뭐 던져본 게 아니라 얘기한 다음에 또 만나서 이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양국 대통령 사이에 짧은 논의가 있었던 직후인 7월 8일 국내 조선소들은 미 해군이 국내 조선 3사,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에요. 이 국내 조선 3사에게 수상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 RFI를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라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만의 갑작스러운 돌출 발언이었다면 이 열척 건조 요청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미 해군이 공식적으로 우리 조선소에게 수상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발표됨에 따라 실제 미국에 대한 함정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정상 간의 회담 직후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논의되었던 수상함 관련 회담에 대한 여러 정보를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그럼 진짜로 우리가 미국의 전투함정을 건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간 게 있나요? 먼저 청와대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 군함 건조 요청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어서 청와대 관계자는 양 정상 간에 나눈 이야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대화는 아니었다고 하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만찬장에서 잠시 서서 나눈 대화로 조각조각 이루어진 것이라는 세부 설명을 전했습니다. 관계자는 또한 한미 정상 간 대화 후에 현장에서 실무진끼리 조금 더 대화하려고 했는데 미국 측에서 지금 상황이 급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상황이 급해서 우리가 상세히 대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추후 추가 협의를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미 해군용 함정 건조 사업이 진행될까요? 현재 진행 상황은요, 미 해군이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측에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 요청서를 보낸 수준이고요. 여기서 정보 요청서라는 게 뭐냐면은 미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 인도 조건, 기타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고자 할 때 밟는 공식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요거 만들면 얼마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이게 얼마니? 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RFI는요, 사업 발주 이전 시장 조사의 성격을 띠는 만큼 향후 협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의 요청에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투함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요, 미 정부의 각사의 전투함 설계 및 건조 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먼데요. 미국의 번스톨레프슨법이 여전히 미 해군 함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점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수많은 행정명령을 활용해서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는 것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조선소들 역시 다양한 참여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뒤 현지에서 전투함 건조를 위한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마침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이었죠. 하나그룹은 미국 선박 관리 전문 기업인 토트 서비스와 공동으로 미국 미사일 방어청이 발주한 미사일 계측함 MRIV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 계측함은 말 그대로 탄도미사일이나 기타 요격용 미사일이 해상에서 시험될 당시에 미사일의 탄도와 속도 등을 계측 및 추적하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이게 무려 20억 달러, 한 3조 원 규모 됩니다. 사업 방식은 함정 건조는 한화 필리조선소가 담당하고요. 함정의 전체적인 시스템 세팅과 관리는 토트 서비스가 수행하는 구조로 함정의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해서 골든 디펜더예요. 물론 골든 디펜더 함도 전투함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미 정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지침을 충족해야 하고 어느 정도 균형 함정 규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용 함정 건조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분석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오션 외에도요, HD 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제너럴 다이내믹스 나스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일부 보도에서 미국이 충남함을 꼭 집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해군이 원하는 함정은 과연 뭘까요? 놀랍게도 미 해군은 우리 해군의 신의 호위함인 울산 I급 배치 3 충남급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울산 I급 배치 3는요, 전장 129m, 전폭 14.8m, 높이 38.9m의 경하 배수량 3,600톤급 호위함입니다. 강력한 사면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서 소형 이지스함급 전투력을 자랑하죠. HD 현대중공업이 상세 설계와 선도함, 그러니까 1번함이요. 1번함 건조를 맡았고요. 2, 3, 4번함은 SK 오션플랜트가 하나오션이 후속 5, 6번함을 수주해서 건조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실사단이 지난 5월에 SK 오션플랜트 고성사업장을 찾아서 건조 중이었던 울산 I급 배치 3에 직접 승선을 해서 선박 내외부를 주의 깊게 둘러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배수량 8,000톤급 이상의 알레이버크급이고요. 현재도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급이 건조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수량과 전투력이 제한되는, 심지어 우리 해군에서조차 2선급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 울산 I급 배치 3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여기에는 미 해군의 복잡한 사정이 존재하는데요. 미 해군이 지난 5월에 발표한 건함 계획을 보면요, 배수량이 35,000톤이 넘는 트럼프급 전함을 2055년까지 최소 15척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정신이 나간 거죠. 또한 건조비가 척당 3조 원에 달하는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급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제는 미국의 현재 건조 속도로는 중국의 함대 건설 속도를 따라잡기는커녕 미 해군의 수상함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2025년 초반 미 의회에 제시된 미 해군 건함 계획에 따르면요, 미 해군 수상함대를 구성하는 전투함은 현재 296척입니다. 그런데 원래 필요한 게 381척이에요. 이게 장기 전력으로. 그럼 뭐예요? 77% 수준이야. 그리고 향후 5년간 퇴역함이 취역함보다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까지 미 해군 수상함대 양쪽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2025년 12월 존 펠란 해군 장관은요, 미 해군의 고질적인 함정 척수 감소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황금 함대 사업의 일환으로 FFX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FFX급은 미 해안경비대가 사용하고 있는 레전드급 해안경비함을 군용으로 개량한 만재 배수량 4,700톤 정도의 함정이에요. 사실 이러한 호위함급 수준의 함정을 중국 해군과의 대규모 맞짱에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죠. 하지만 미국이 실시한 베네수엘라 침공작전, 그리고 이번 이란과의 전쟁과 같은 제한전 형태의 전장에서는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데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은요, FFX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수행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 납포 작전을 언급한 뒤에 이를 위해 항모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소형 연안 전투함과 해군 헬리콥터, 해안경비대와의 협력만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어서 페르시아만에서 수행 중인 유조선 보호 임무에 값비싼 이지스 구축함 여러 척을 투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미 해군은 중국 해군력에 대응해서 강력한 탐지 능력과 대규모 무장 탑재량을 자랑하는 트럼프급 전함과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급을 대량 건조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건조 중이거나 건조하고자 하는 전투함은 하나같이 건조비가 비싸고, 미국 조선산업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작살난 상태야. 지금 얘 살리려고 지금 우리나라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지경인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한 건조 능력도 미국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들 때문에 배수량 4,700톤급 수준의 FFX급 호위함을 대량 건조해서 중국과의 척수 경쟁에 대응하고 통상적인 해상 초계 및 저위협 해상 작전에 투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FX급의 부족한 성능과 건조 역량 부족은요, MASC, 이게 보통 모듈라 어택 서피스 크래프트라고 해서 모듈식 공격 무인 수상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마스크라고 해요. 이 마스크 건조 사업과 우리나라 등의 해외 동맹국의 지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이 미 해군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마스크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지난 2025년 7월 미 해군은
차세대 무인 수상 전력 확보를 위한 신구 프로그램인 마스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해군의 생각은 대량의 무인 전투함을 건조해서 척수가 부족한 수상함 규모를 보완하면서 실전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지난 2024년 1월 이란에 지시받은 후티 반군은 홍해 남부 국제수로의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이때 미 해군 수상함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미 해군은 다수의 이지스 구축함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대함 탄도미사일, 대함 순항미사일 그리고 다수의 자폭 드론 등을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과정에서 함대공 미사일 탑재량이 바닥나는 문제를 겪어야만 했죠. 실제로 일부 미국 이지스함은요, 함대공 미사일 재고량이 부족해서 위협 수준이 낮은 자폭 무인기를 펠랑스 CIWS로 요격하는 아주 아찔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 해군은요, 유인 수상함과 함께 작전하면서 탄약고 임무부터 시작해서 전방 배치를 통한 감시 임무, 대잠전 임무 등을 분담할 수 있는 무인 수상함, 즉 마스크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죠. 특히 마스크함은요, 무장 탑재 능력이 제한된 FFX 같은 중소형 함정보다 훨씬 효과적인데요. 현재 FFX는 자체적인 수직 발사기가 없어서 한미 공간에 FEU, 이게 40 Foot Equivalent Unit이라고 해서 이게 40풋이면 뭐 40피트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40피트짜리 무장 컨테이너 2세트만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향후 FFX가 마스크 무인함과 합동 작전을 수행한다면 무인 함정에 장착된 수직 발사기에 대량의 무장을 탑재하면서 마스크 함정에 대공 감시 장비와 대잠전 장비를 장착함으로써 FFX급의 빈약한 탐지 능력과 작전 능력을 봉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마스크가 미 해군의 주력 함정임에도 뚜렷한 성능 요구서가 발표되지 않았었다는 점이죠. 미 해군은 1980년대 개발된 알레이버크급 이후의 모든 수상함 건조 사업을 실패했는데요. 그 실패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바로 미 해군의 지나친 간섭과 복잡한 성능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나름 크게 반성한 이후에 마스크에 대해서는 형상이나 배수량과 관계없이 규격화된 임무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요구된 성능과 건조비, 진수 시기만 만족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요구서를 발행했어요. 마스크급은 무장 탑재 능력에 따라서 단일형, 표준형, 대형으로 나누어서 건조되고요. 단일형은 전장 6m짜리 컨테이너형 임무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표준형은 전장 12m 컨테이너형 임무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고 대형은요 12m짜리 임무 모듈 4개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무 장비를 탑재한 상황에서 25노트 시속 46km의 속도로 2500해리, 그러니까 무려 4625km의 거리를 항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되었었어요. 여기서 임무 모듈은요, 상용 컨테이너를 참조해 개발한 것인데요. 내부에 기립형 수직 발사기를 설치해서 무장을 탑재하거나 혹은 레이더나 소나 등의 다양한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록히드 마틴이 미 해군과 육군에 납품 중인 마크 70 PDS, 이게 페이로드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PDS 임무 모듈의 경우에 40피트급, 요게 12m예요. 이 12m 컨테이너 내부에 미 해군의 마크 41 수직 발사기 규격의 발사 모듈 4셀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41이 미 해군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SM-6 함대공 미사일이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 미국 수상 전투함에 운영 중이던 모든 표준 무장들을 그대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급의 임무 모듈은요, 무장 외에도 다양한 감시 장비와 통신 장비 그리고 대잠 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 해군은 임무에 따라 마스크스 함정의 임무 모듈을 교체하는 형태를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었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 해군의 장래 계획은 마스크와 기존 유인 수상함의 합동 운용을 통해 해상 작전 능력을 크게 강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마스크 무인 수상함은 척당 마크 70 PDS 임무 모듈 4세트를 탑재하기 때문에 대형 마스크 4척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척과 같이 작전할 경우 64셀의 수직 발사기를 추가로 탑재하는 것과 동일한 무장 능력을 가지게 됐었죠. 미 해군은 마스크가 배치되면 유인 수상함은 안전한 해역에 대기하고 무인 함정인 마스크를 전방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피격 위험성을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추가해 한 척의 유인 수상함을 주축으로 다수의 마스크를 주변에 배치해서 광대한 해역에 대한 감시 통제와 동시에 방공 우산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유무인 함대를 상대하는 적대국의 입장에서는 적의 주력 함정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공격해야 할 표적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몇 척을 격침시키더라도 전투력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거예요. 미 해군은 이를 분산된 치명성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 해군은요, 2026년 3월 기존 마스크 사업을 어떻게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했었다고. 다만 대량의 무인 수상함을 확보한다는 기본 구상은 유지한 채 하나의 설계를 장기간 개발하는 대신에 여러 업체의 완성도 높은 무인함을 반복적으로 경쟁 시험하는 MUSV 마켓플레이스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스크를 취소한 이유가 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개발하지 말고 일단 마켓에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경쟁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하자. 이게 더 싸게 먹히고 시간도 빠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원하는 유인함과 무인 수상정이 같이 연동해서 작전한다는 개념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충남급이 미국의 FFX급 호위함을 진정 대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의 무인함 건조 함정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우리 조선소가 미국 수상함 건조 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계획일까요?